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19회차 라이브 방송이에요. 처음 이제 라이브 방송 시작할 때는 회차가 두 자릿수는 넘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제 20회를 앞두고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상담에 남성분들의 참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남자분들 혹은 여자분들 상관없이 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는 부분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참여율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이어트 심리 상담에 이제 제가 하는 이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좀 더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짚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심리 상담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혹은 아니면 기타 심리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다이어트랑 이렇게 연관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심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자분들은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처에서 비롯되는 심리 문제에 있어서 다이어트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이 현재의 심리 문제를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쉽게 사용이 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악용을 해서 돈벌이로 쓰는 일이 아주 이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너도 나도 이제 여자가 상처를 가지고 그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을 소비하는 것을 아주 너무나 쉽게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심리의 밸런스에 의해서 체형이 변화한다는 것은 사실 남자와 여자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 공통사안인데요. 그렇지만 이 심리작용을 이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여자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마음작용 자체가 좀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제거시키지를 않고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행복 감정이 혹은 무감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는 그 스트레스 자체를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모성 에너지로 스트레스를 이용하고자 하게 되면 마음 작용 자체, 마음의 방어 작용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남자분들도 스트레스가 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에너지의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살이 빠지는 것은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인식장애의 경우 뭐 노이로제라든지 공황장애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남자분들 인식장애에 들어가면 살이 찔래야 찔 수가 없고 그리고 있던 살도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살을 뺀다고 해서 그런 인식장애를 일부러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이 상처랑 스트레스가 지속이 돼도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시킬 정도의 여건이 되지만 남자분들은 다이렉트로 심리 문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하시고자 하면 무조건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특히나 이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를 저는 항상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 남자의 마음작용에 있어서도 근력 운동이라는 게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뭐랄까 이런 자신의 내구성, 내구력 같은 거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명확하게 이제 제가 하는 여기서 상담을 라이브 방송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데 갈수록
운동요법 아니면 이 식이요법에 대한 질문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특히 남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렇게 크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 남자분들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단순히 다이어트를 실패했어. 그때 느끼는 좌절감, 혹은 내가 다이어트를 잘 안 돼. 계속 의지를 갖고 해도 안 돼. 여기서 겪는 어려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는 이 다이어트에서 오는 심리 문제가 상처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혹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강박과 불안감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점차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인식이 되는 대부분의 것들도 전부 다 상처화시켜버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상담, 다이어트로 인한 심리상담에 대한 것은 여자분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지난 회차에서도 어떤 분이 제게 다이어트 상담을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외형에 관련된 얘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몸에 대해서,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뭔가를 개발을 하고 운동에 대한 거,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코칭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서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시고 이런 분들하고는 거의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마음이론을 공부하고 또 기존의 심리학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인체하고 마음의 연동작용인 심리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 변화에 따른 인체의 변화, 혹은 반대로 인체의 변화에 따른 심리의 변화, 두 가지는 항상 연동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변화가 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라는 행위에 있어서는 인체가 어떻게, 이제 심리에 따라서 인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약간의 이런 신체적인 지식, 그리고 영양학적인 지식을, 혹은 약물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약간의 지식을 갖고는 있는데, 트레이너분들 같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트레이너분들과, 굉장히 여러 명의 트레이너분들과 함께 몸소 다이어트를 했고, 운동도 했고, 식이요법도 했고, 뭐 약물, 시술, 별별 것을 다 해보고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심리작용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체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혹은 영양학적으로는 이런 게 많이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라이브 상담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많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는 건 제가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저 정도 다이어트 경험을 하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어지간한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대해서 깊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을 거라는 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에 있어서는 제가 굳이,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유튜브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조금만 검색을 해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제 라이브 상담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티스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상담에서는 오랜만에 뵙네요. 요요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요요 현상이 심리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요요가 심하게 오느냐, 그리고 조금은 그래도 요요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심리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요요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요요를 겪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요요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심리의 밸런스를 이룸에 따라서 안정화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체중 감량을 하되 요요가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기보다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들 이제 월경정 증후군 같은 때에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갖고 있고 얼마나 상처작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지는 강도, 그리고 뭐 식욕이 엄청나게 당기는 강도가 좀 달라지죠.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심리 문제를 겪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에 따라서 요요에 대한 강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이제 후에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제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상담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은 제가 조금 그동안 좀 약간 헤매이던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잔소리라기보다는 좀 더 알려드리는 부분인 거죠. 제가 기존에는 계속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갈팡질팡했던 부분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다이어트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제가 그것을 우선으로 상담을 해드리지만, 만약에 없으시면 제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시는 동안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이야기가 뭐냐면요. 식이요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다이어트에 완전 필수죠.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식이요법 자체가 쉽다라는 게 아니라 식이요법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식이요법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당연히 식이요법을 해야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대체로 식이요법에 대한 것이 80 내지 9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요법이 10%에서 20%를 차지한다라고 이제 보편화가 되었어요. 아예. 어딜 가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면 식이요법이 이만큼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결국 인체 자체의 소모 에너지가 있죠. 이것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성분량, 내가 근육량이라던가 아니면 신진대사량 등을 아무리 강화를 시킨다고 해도 일정치 이상은 그로 인해서 소모성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인식돼서 들어오는 섭취 자체를 제한하고 통제를 하면서 공급을 현저하게 줄여버리는 것이 바로 식이요법이에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애초에 인간뿐 아니라, 인간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할지라도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가동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이치 그 자체예요. 근데 심지어 인간은 기계나 기타 생물과는 다르게 또 뭐가 다르냐? 마음이란 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식을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식이요법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마치 기계처럼, 그리고 마치 다른 생물들처럼 단순하게 인풋, 그리고 아웃풋, 이렇게 뭐 입력, 출력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식이 조절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대의 근래에 들어서 식이 조절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당질 제한. 저도 이걸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지방 제한. 쉽게 얘기해서 기름진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죠. 세 번째는
지방이 됐든 당질이 됐든 전체적인 칼로리를 자체를 제한하는 거예요. 조금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에 아주 핫하게 유행하고 있는 시간 제한이죠. 간헐적 단식과 같은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적 제한. 이렇게 네 가지가 큰 맥락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자질구레하게 파생되어 나가지는 것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식이 조절 방법인데 어차피 이 네 가지 안에 국한되는 식이 조절 방법입니다. 제가 이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뭐냐. 기본적인 식사 이하로는 칼로리 제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내가 기초 섭취 칼로리라는 게 있죠. 평균적으로 여자가 성인 여성의 경우 2000kcal가 좀 평균적인 섭취 칼로리라고 제한을 그 적정 칼로리가 이제 측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성분이라든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칼로리가 2000kcal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는 이제 내가 절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루 종일 자신이 숨만 쉬어도 이 2000kcal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장기의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뭐 혈액의 활동, 심장이 뛰는 활동 이런 것의 존재를 위해서 그 소모되는 칼로리 자체가 2000kcal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내 몸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칼로리만 딱 유지를 하면 더 이상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똔똔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 적정 칼로리보다 요즘에는 다 절식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서처럼 식이요법에 의해서 절식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오버칼로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음주 아니면 군것질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과식, 과한 식사, 좀 고칼로리라든지 뭐 기름진 음식, 과식 이런 개념이 그 적정 칼로리보다 오버칼로리에 해당되게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만 딱 조절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요. 자신이 건강한 심리의 밸런스를 갖고서 행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이 적정 칼로리가 스스로 맞춰지게 됩니다. 내가 따로 이제 뭐 식욕에 대한 것을 일부러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이제 심리 밸런스에 따른 인체 밸런스를 이룬다는 개념이에요. 과도하게 식욕이 돌지도 않고 그렇다고 입맛이 뚝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식욕이 사라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내가 한 끼를 과식을 했어요. 그럼 다음 끼니 때는 자기가 알아서 나 좀 아침에 너무 먹어서 좀 질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끼니는 조금 조절을 하는 정도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고칼로리 음식으로 포화 상태가 됐다라고 해도요.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을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공감이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 당장에 이제 내 심리 작용 자체가 아주 건강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 자체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유발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자가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심리 밸런스를 이루고 자가적인 힐링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안정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느낌을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느껴볼 수가 있고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식욕이 됐든 아니면 긍정 기분을 쫓아가는 이런 쾌락적인 것이 됐든 한쪽으로 자꾸 무언가를 계속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쯤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밸런스가 심리 밸런스가 점차 무너짐에 따라서 신체 밸런스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건데 다시 결국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평균 섭취 칼로리를 미만으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2000kcal인데 그 미만으로 1800, 1500, 뭐 1000칼로리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인체는 결국 항상성에 의해서 그 무조건 반대급부가 심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즉 저항성이 제한하면 할수록 저항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심리만 그러하냐? 몸도 그래요. 내가 낮춰진 칼로리만큼 200칼로리를 낮췄다, 500칼로리를 낮췄다. 그거에 대비해서 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랑 같은 원리예요. 내가 들어오는 게 공급되는 게 원활하지 못하면 작용하는 것조차 원활해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다이어트의 개념은 무엇이냐? 내가 낮춘 칼로리만큼 내 지금 대사가 떨어져 있어요. 몸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신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되는 지방을 태우고 체중을 낮추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 조건으로 쓰는 게 운동요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목표 체중을 달성을 하면 언제까지 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까 말씀드린 성인 평균 적정 칼로리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내 몸이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섭취 칼로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는 떨어진 대사율은 내 신진 대사율은 완전히 그 섭취 칼로리만큼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못 미치게 대사율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심리는 반대급부에서 섭취했던 그 내가 정상적인 욕구에 대비해서 더 많이 증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요요가 오면서 살이 찌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티수님이 아까 물어보신 그런 요요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작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이 조절을 8, 90%나 한다. 그리고 운동을 10, 20%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운동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즉 내 몸을 활성화시켜서 칼로리를 소모한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8, 90%를 외부적 변화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꾀한다는 것인데, 말이 8, 90%지 이 8, 90% 거의 100%에 해당하는 이 수치는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원래부터 평균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평균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더 살을 빼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살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BMI 수치 25 정도, 그러니까 과체중이죠. 과체중의 시작점이에요. 이 정도 과체중은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체중입니다.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몸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키가 169니까 100을 빼면 69kg죠. 69kg까지는 제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정 체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혹은 평균 체중 이하로 내가 절식을 하면서 목표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욕심이고 심리 문제에 비롯된 다이어트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체중이어도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체형 변화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 지금 실시간이 됐든 나중에 후에 이거를 남겨놓은 영상을 보시든 모든 여성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외형적인 미가 있죠. 특히 연예인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예인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시각적인 긍정 기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연예인 자신의 삶을 사는 것에 이뤄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자신의 체형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이 예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추구해 나가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부러운 것은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있는 관심이죠. 그만큼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작용이 여자의 마음작용 자체가 건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상처를 갖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체 왜 그러는데 이 상처가 나한테 왜 생겼는데 라고 자꾸 묻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따지게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위로와 관심,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아 너 정말 힘들었다 라는 이런 위로와 관심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마음이 행복의 감정을 만들 수 있는 정상적인 여자의 마음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부러운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상처가 많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 관심이 부러우면 부러울수록 내가 치료해야 되는 상처가 많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관심이 내 외형이나 아니면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충족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일을 하는 데서 성취감을 얻든 아니면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에서 아 내가 그래서 그때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에서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절대 외형을 가꿀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외형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가 외부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외형을 가꾼다는 말 그 자체는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는 말 그 자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다이어트에 앞서서 무엇이 자신을 다이어트하게 만드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본질을 알게 되면 굳이 쓸데없는 노력 있죠.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는 고생, 개고생 그런 것들과 들이는 시간, 뭐 매일같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 그리고 뭐 운동 끊기 위한 돈, 비용, 그리고 어떤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식이요법을 생각하실 때는 내가 정말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가져갈 거야. 내가 200칼로리 제한한 거, 500칼로리 제한한 거, 내가 이거 평생 동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각오를 하시거나 작정을 아예 하시지 않는 이상은 당장에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보겠다고, 찐살을 빼보겠다고 어설프게 식이요법을 진행하시게 되면 무조건 요요 현상이 발생하신다는 거. 요요 현상은 올까 안 올까 고민하실 게 아니에요. 요요 안 온다라고 뭐 책임져주는 그런 업체들 있죠? 다 뻥입니다. 요요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단기적인 다이어트 방법에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절식을 하는 것과 요요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그 저항성에 의해서 심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반드시 뒤따라간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식이요법은 결코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뿌리퐁님 오랜만이세요. 선생님 출산한 지 2달 정도 됐어요. 와 되게 축하드립니다. 일단 애기 예쁘겠어요. 한참 이쁠 때겠네요. 산후 다이어트에 특별한 노하우는 없을까요? 임신 중 너무 쪄버려서. 저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게 싫은데 그럼 상처가 작은 편일까요? 일단 출산을 하신 지 2달 정도가 되셨다고 하니까 무리한 다이어트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적어도 100일 정도는 넘으신 다음에 천천히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시간이 되시면 이제 산책을 하시는 게 참 좋기는 해요. 지금 유산소부터 간단하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건상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기가 2달째면은 엄마가 아이를 두고서 뭔가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이를 안고서 운동의 개념으로 산책을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허리에 큰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수건 한 장 목에 걸고 하는 것도 나중에 그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경추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내 앞에 이제 보통 아기띠 많이 하시죠. 하고서 산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몸에 결과적으로는 무리가 많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출산하신 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속 조금 급하지 않게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는 결국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엄마한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때가 와요. 그럴 때 1시간이어도 2시간이어도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 이제 그때는 이제 몸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고강도의 이런 적절한 필요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산후 다이어트라는 말은 사실 저는 조금 없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산후랑 다이어트를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건상도 그렇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임신 중 너무 쪄버렸다고 하셨는데 저는 30kg가 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kg를 뺀 상태고 앞으로 10kg가 남았지만 더 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이어트는 반드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유산소 정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게 싫다. 근데 사실은 지나친 관심을 좋아하는 게 큰 심리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끝도 없이 관심을 요하는 거는 정말 그만큼 내가 관심으로 인해서 뭔가 심리 문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큰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 누구나 지나친 관심은 좀 싫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살아가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혼자 힐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뽀리뽕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참 동안은 아이들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없어지실 거예요. 항상 아이들을 케어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그리워지게 되고 많은 이제 엄마로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갖게 되시는데 상처가 적은 편이시라기보다는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쪄도 너무 쪄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쵸? 그때는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다이어트 강박이 슬슬 일어나게 되면서 산후 우울증이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힘들다 하시면은 사실은 킵 다이어트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지금 심리 문제, 산후 우울증에 대한 대비,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굳이 그것을 추천드리기보다는 너무 신경 쓰여서 안 되시면 추천은 드리지만 마음을 일단 편안하게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요즘에 한 번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킵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반드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래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다이어트 상담이라든지 어떤 칼럼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방황을 굉장히 많이 한 부분인데 킵 다이어트는 확실하게 심리 치유가 되고요. 심리 문제에 대한 치료가 일어나고 다이어트가 확실하게 되는 그런 결합이 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효과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평균 적정 칼로리 밑으로는 섭취 제한도 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필요한 만큼 먹는다. 2000kcal 정도로 먹는다고 했을 때는 군것질, 과식, 음주 이 정도만 제한을 하지 뭘 드셔라. 뭐 당질 제한을 하셔라, 지방 제한을 하셔라 이런 식단조차도 아예 나가지가 않아요. 권하지도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섭취에 대한 제한은 무조건 여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는 그러면 평균 체중에 있는 사람은 살을 빼지 말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킵 다이어트가 추구하는 바는 맞아요. 저는 평균 체중에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은 살 빼시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은 심리치료에 의해서 밸런스를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신 스스로가 체중을 감량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빼야 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살이 안 빠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안 빠질 수가 없는 원리예요.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진행을 하면요. 무조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저도 킵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만 9kg를 감량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그 임상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감량한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 감량한 거에서 더 찐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극심한 다이어트 강박,
중독 이런 것에 시달렸다가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해서 감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킵 다이어트를 하면서 인생에서 다이어트 자체를 이제 사라져버리게 만든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가능하냐? 이 부분을 이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서서 인체를 강화시켜서 에너지 소모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율을 높이고 근력량을 강화시켜서 소모율을 높이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인체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량 중에 18% 내지는 20% 정도밖에는 강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한계예요. 근데 반면에 킵 다이어트 에너지 소모 방식은 의식의 스트레스 작용을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뇌는 기본적으로 20%에서 25%가량 에너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근력이나 이런 신진대사에 비해서 비율이 좀 높습니다. 심지어는 한계가 없어요. 특정적인 의식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한계가 없이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어요. 천재지변, 화산 폭발, 아니면은 지진, 이런 자연재해, 혹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 테러, 9.11 테러라든지 이런 테러, 아니면은 사별, 너무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 기타 등등 이런 상황을 겪었을 때 발생하는 트라우마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예요. 이것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살이 빠지게 되는데 사실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도무지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제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신체의 에너지 작용이 이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에너지 소모를 계속 쓰게 됩니다. 이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소위 말해서 반쪽이 되게 돼요. 그만큼 계속 에너지 소모를 일어났고 체중 감소가 계속 쭉쭉쭉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소모하는 에너지 덕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10 몇 킬로 이렇게 막 빠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그것에 대한 중증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런 어떤 마음작용에 의해서 이런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그거를 예방하면서 그 소모성 에너지를 체중 감량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방법이 있잖아요.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람, 지나치게 이제 과체중인 사람 둘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마른 사람은 체중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체중인 사람은 감량이 일어나요. 같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는 그 마음과 심리가 밸런스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체중을 감량하고 감소하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지까지 이 얘기를 왜 계속 안 해왔냐. 초반에는 좀 했었어요. 근데 중간부터 이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런 체중 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더라고요. 킵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중 감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다이어트에서 발생하는 이런 심리적 강박에서 아예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다이어트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자존감의 문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 그분들이 듣는 것은 체중 감량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왜 살이 안 빠져요? 왜 이렇게 심리 회복부터 해야 돼요? 결국은 항상 그쪽으로 가게 돼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문제를 회복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염두를 하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느끼게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을 반감시키는 이 역효과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건데 제가 100번 1000번 심리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다이어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러면 일단 오케이 하세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따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인지를 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갈수록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나름 방황을 자꾸 하게 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체중 감량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 안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 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심리학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 원리와 거기에 따른 연동작용을 적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가급적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그런데 만약에 다이어트가 정말 필요하다.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본질에 의해서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성이 다이어트 후에 자신감이 솟구쳐서 내가 체중을 정말 예쁘게 잘 뺐어. 그래서 자신감이 솟구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은요. 심리 문제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킵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의 살을 빼주고 다시 요요를 겪게 하고 또다시 살을 빼주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이 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죠. 좋든 싫든 요요가 오기 때문에 계속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킵 다이어트는 그런 다이어트 시장에 끼어들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킵 다이어트는 그리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다이어트를 하지 않게끔 다이어트를 종결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뽕님, 킵 다이어트 참여하려면 어찌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조금 바쁘시더라도 제가 남겨놓은 칼럼 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킵 다이어트 전용 채널이 있어요. 여기는 한국심리교육원 채널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은 킵 다이어트 유튜브 채널이 있고 거기서 영상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킵 다이어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kipdiet.com으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칼럼 내용과 많은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해서 한번 이제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이걸 하셔라 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킵 다이어트를 정말 좋다 보니까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나는 체중 감량 심리 문제 회복보다는 체중 감량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킵 다이어트도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상처를 더 크게 생겨나게 되세요. 일단은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요요를 겪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뽀리뽕님도 이거를 만약에 신청을 하시겠다 했을 때는 심리 문제에 대한 회복, 내가 지금 산후 우울증에 대한 것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과연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 엄마, 여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중이 내가 리즈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돌아간다고 하면 여자의 인생으로만 자꾸 추구해가는 그런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을 찾고서 올바른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으면 그때는 이제 킵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좀 오늘 잔소리가 길어지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SNS에 현혹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SNS를 보게 되면 말도 못하죠. 지금 감탄을 막 진짜 말 그대로 감탄을 자아내는 멋진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예인 못지않게 몸매를 엄청 가꾸고 식단 관리를 해서 그 식단 사진 엄청 찍어서 올리시고 여행지에서 막 수영복 비키니 입고 즐거운 한때를 공유를 하고 심지어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엄마야 엄마인데 몸매가 말도 안 되죠. 이런 것을 이제 SNS에 인증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의 나를 봤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괴리를 좀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 SNS에 연출되는 사진들은 어느 하나 목적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단순한 우리들의 일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사실 내가 행복하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 내가 행복하다 했을 때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표현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하는 표현 자체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인간들 속에서 자아실현, 즉 행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이에요. 이때 여자의 경우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 그리고 행복의 감정을 만드는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행복의 감정이 만들어져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관계 속에서 필요한 표현을 이제 필요한 표현 외에는 표현을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과도하지도 않고 부산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언제나 적절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자에게 이런 행복이 아니라 긍정 기분이죠. 좋은 기분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그 기분에 대한 표현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반대로 상처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표현이 많아집니다. 특히 이 여자의 감정은 일시적인 기분의 작용이 아니라 지속성을 꾸준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복의 감정이 하나 발생을 했다. 그러면 좋고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기분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굳이 내가 긍정 기분을 찾아다니면서 맛집 찾아가고 즐거운 일상을 누리면서 그 긍정 기분을 쫓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SNS에 연출되는 특징들을 봤을 때는 그곳에는 결국 행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계속 올리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식으로 자각을 해서 내가 뭐 긍정 기분을 쫓아야지, 상처를 치료해야지 이렇게 의식으로 자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SNS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느끼지 못하고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칭이 되는 정반대의 심리가 SNS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신이 아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수익적 목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거를 SNS에 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끝인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공감을 유도하고 그것을 공감을 얻으면서 긍정 기분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SNS를 통해서 얻은 관심으로 무언가를 충족해야만 되는 것이 이 업로드를 하는 심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을 알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SNS 업로드 게시를 보게 되었을 때 게시물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여행지 엄청나고 먹는 것 엄청나고 그럴수록, 그리고 자극적이야. 몸매 진짜 끝내주고 막 이런 노출도도 높고 이런 것을 보면 자극적일수록 얼마나 그 이면에는 그 게시자가 큰 심리의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SNS는 이 온라인 속의 사회망이죠. 사회관계망이죠. 실질적인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인간관계조차 아닌 곳이기 때문에 더 큰 심리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SNS 업로드를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아닌 곳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 심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소 어둡고 좀 약간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랬지만 SNS 속의 이상적인 타인의 모습에 현혹되지 말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요. 저도 엄청 많이 혼자서 괜히 혼자 열폭한다 그러죠. 상처를 혼자 만들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따라하고자 하고, 그들의 몸매를 따라하고자 하고 부러워하고 비교를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 심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심리 문제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시물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심리의 밸런스가 갖춰지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면 SNS가 정말 얼마나 허황된 공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다이어트 욕구를 계속 발생시키는 이 SNS 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SNS 활동을 멈출 수가 없어. 내가 분명 내가 그거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를 받는 것을 알아. 그런데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게시자들을 쫓아가게 되고 해시태그를 쫓아가게 되고 이런다. 했을 때는 한시라도 빨리 나한테 뭔가 심리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외부적인 도움, 어플을 그냥 삭제해버린다던가 이런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느 정도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뽀리뽕님, 포샵에 속을 수도 있죠. 맞아요.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쁜 여성분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이런 돌아다니는 곳에서는 없어요. 그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체 그분들은 다 어디가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포샵에 속기도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제가 왜냐면 더 진행을 해봤자 좀 남은 부분이 있긴 한데 해봤자 어차피 좀 잔소리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너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마음이론에 입각해서 드리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반감을 가지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심리의 작용의 원리를 정립한 마음이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론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기존의 심리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맞고 저건 틀려요. 이거 틀리대. 저건 맞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정보들, 식이요법이 됐든 운동요법이 됐든 심리학이 됐든 그런 정보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는 맞는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계속 마음이론에 관련해서 심리와 다이어트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다른 방향, 지금까지 기존까지는 없었던 다른 방향과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과 방법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분의 이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가 결코 제 주장만이 옳다, 꼭 강요한다, 권유한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니에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렸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과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무겁고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유튜브의 특성상 이런 컨텐츠는 좀 어울리지 않죠. 저도 그걸 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유튜브 라이브 상담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열심히, 저 지금 굉장히 목이 아파요. 열심히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갑자기. 그쵸? 근데 언제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성탄절입니다. 빨간 날이지만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